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30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박서윤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 강연과 방송 자문 활동을 통해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과 직접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인슐린이나 약물만 떠올리시지만 오늘은 그보다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혹시 비타민C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C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타민C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식사만 하면 졸리고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느낌. 눈이 침침해지고 몸은 무거운데 피로는 잘 가시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듣고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적 없으신가요? 당뇨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부족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감기 예방용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면역 기능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 비타민이 빠르게 소모되고 흡수도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피로, 염증, 시야 흐림, 상처 회복 지연 같은 증상들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예전보다 기운이 쉽게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C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와 비타민C 부족이 연결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적게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 몸속에서 이 비타민을 훨씬 더 빠르게 소모하고 더 쉽게 손실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회피입니다. 혈당이 걱정되니까 과일을 아예 멀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렌지,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당이 많을까봐 전혀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도 함께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 하루 한 번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키위 반 개, 딸기 3-4개 정도를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함께 소화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스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과육이 빠져나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당분이 에너지로 잘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딸기, 키위, 자몽, 블루베리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과일은 무조건 피할 대상이 아니라 똑똑하게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 방해 현상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흡수될 때 포도당과 동일한 경로를 사용합니다. 즉 당과 비타민C가 같은 문을 두드리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높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포도당이 그 통로를 먼저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밀려나서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C를 먹긴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비타민C가 몸에 흡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비타민C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복용하는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영양제를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소변을 통한 빠른 배출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서의 여과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때마다 비타민C도 함께 배출됩니다. 결국 먹은 양에 비해 체내에 남는 양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체내 소모 증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뇨가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이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세포나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나 장기들이 하나둘씩 상하게 되고 결국 당뇨, 합병증 같은 문제들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몸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청소부이자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비타민C가 계속 소모되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한 몸 상태인데도 오히려 그 비타민C가 더 빨리 사라져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뭐 특별히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상처가 잘 안 낫고 잇몸에서 피가 나지?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데 그중 하나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 환자분들이 비타민C가 부족해지는 건 단순히 과일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더 많이 쓰고 더 빨리 잃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예방용 보조제가 아니라 당뇨 관리에서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가 당뇨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긍정적인 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상태에서는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8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에게서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속에서 혈관이 받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입니다. 인슐린이 충분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대학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500mg의 비타민C를 석 달간 복용한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됐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효과로 실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혈관 보호 및 회복 작용입니다. 당뇨 합병증의 핵심은 혈관 손상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 신장, 발끝 같은 미세혈관이 많은 부위에서 손상을 늦추고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인 항산화, 인슐린 민감도 개선, 혈관 보호를 통해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당뇨 관리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복용 방법과 용량,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절한 용량이고 다른 하나는 복용 타이밍입니다.
우선 용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드시고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따라오셔도 비타민C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복용법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복용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량은 1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활성산소가 많은 상태라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mg에서 1000mg 사이의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했을 때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000mg 이상 복용하면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드물게는 위장 장애나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500mg 정도로 시작해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 1000mg까지 조절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가 민감하신 분들은 식후 30분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하루 2번으로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따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지만 약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원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이 약들의 흡수나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영양제도 좋지만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과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도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비타민C가 당뇨 관리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두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73세 여성 박정희 어르신입니다. 평소 식후 혈당이 250 이상으로 급격히 오르고 피부 가려움과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전남 목포의 75세 윤선의 어르신. 당화 혈색소는 7.9였고 약물 치료는 받고 계셨지만 여전히 피로감이 심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상담에서 하루 500mg의 비타민C 복용을 권유받아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약 3개월 뒤 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는 7.0까지 낮아졌고 피부 가려움과 쥐 증상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이재철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으로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진료를 자주 받으셨고 일상에서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당뇨 진단은 약 5년 전 받으셨고 식후 혈당은 300 정도까지 오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후 비타민C를 아침과 저녁으로 500mg씩 복용하시고 일주일에 3-4번 체리와 블랙베리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식단에 더하셨습니다. 4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혈당이 180 이하로 점차 안정되었고 손발 저림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예전보다 확실히 덜 피로하고 매일 아침이 훨씬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건 비타민C를 먹으니 몸이 덜 피로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리한 약물 복용 없이도 작은 변화로 몸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타민C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복용이 아닌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율을 높이고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인 500mg을 아침 공복에 1번, 저녁 식후에 1번 나눠 드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 1시간 정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 고추,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요일별 실천 루틴을 추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수금 비타민C 키위 반개 또는 딸기 3, 4개. 화목 비타민C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중 택일. 주말 비타민C 꿀 티스푼. 일단 혈당이 안정된 경우에만. 그리고 중요한 건 복용 시기뿐만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효과는 최소 4주 이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1, 2주 만에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2-3달은 꾸준히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와 면역력, 에너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이젠 비타민C와 궁합이 좋은 또 다른 영양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타민C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 이유는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즉,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옮길 때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해서 스트레스성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뇌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신경과 근육의 흥분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하루 300mg 정도가 적당하며 비타민C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 또는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흡수율이 좋은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 형태를 추천드리며 피해야 할 형태는 옥사이드입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서로를 보완하며 혈관 건강과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궁합 좋은 짝입니다. 복잡한 약 없이 이 2가지 영양소만 잘 챙기셔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이 예전보다 덜 출렁이고 식후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는 걸 느끼십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면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로 개선입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지치고 나른했던 느낌,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자주 깨고 깊이 잠들기 어려웠던 분들이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깊은 수면을 통해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잦은 염증과 감기에서의 회복력입니다.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았던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던 분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는 비타민C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조직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과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체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당뇨 관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두 영양소는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혈당 조절은 물론 피로 회복, 수면 개선,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까지 노년기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효과는 꾸준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 먹고 마는 것으로는 원하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용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을 줄이거나 복용 중단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소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운동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함께 건강한 삶 만들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